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갔다. 난 서울에 사는 30대 남자이다. 오늘은 내가 했던 도전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난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다. 특히 삼국지 같은 역사책을 자주 읽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은 것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그래서 난 공부도 꽤 잘했다. 서울에 있는 외고에 다녔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난 어릴 적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지원할 당시 사학을 전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취업이 걱정된다며 심하게 반대하셨다. 부모님의 뜻을 어길 만큼 원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의 의견이 납득되어 조금 더 취업이 원활한 경영학과를 진학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나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다. 신입생 때는 그동안 벼르고 있던 술을 엄청 먹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여러 동아리 활동과 밴드를 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했다. 심지어 오토바이도 탔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나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 취미였다. 지금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오토바이는 타지 않는다. 아무튼 그렇게 방황을 했지만 1년 후엔 학업에 열중했다. 그리고 사학과에 가고 싶었던 생각이 떠올라 사학과 수업을 들어봤다. 사학과 수업을 들으니 사학과에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수업이 실망스러웠다. 이 정도면 책만 읽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내 머릿속에 사학은 점점 멀어졌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졸업을 앞두게 되었다. 난 졸업을 미루고 수료인 상태로 취업 준비를 했다. 그 당시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료인 상태로 취업을 준비했다.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을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추후 취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 또한 졸업을 미루고 수료인 상태로 취업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바로 취업에 성공했다. 화학용품을 납품하는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다. 첫 월급은 달콤했다. 비록 쉽지 않은 업무였지만 뿌듯함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꼈다.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저축도 하고 사고 싶었던 것들도 사고 읽고 싶은 책도 많이 샀다. 회사를 다니고 3개월 동안은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부당한 일들이 많긴 했는데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다들 이렇게 일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직은 배우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을 시켜도 수능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착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별명은 김보살이었다. 나는 화도 잘 내지 않고 웬만하면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내 온화한 성격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난 사람이 싫어졌다. 살다 사람이 이렇게 싫어지고 미워진 게 처음이었다. 일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부당함이 크게 느껴졌다. 나에게 가르쳐주는 건 없으면서 책임은 항상 내게 떠넘기기 일쑤였다. 그러다 점점 본인 사적인 일을 시키고 업무를 나에게 몰아주고 사내 정치한답시고 네 라인 내 라인 챙기게 하는 꼬라지가 정말 꼴보기 싫었다. 그래서 곧 때려치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난 이직을 할까 고민했다. 그러다 이직 말고 공부를 더 해볼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어느 날 주말에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그때 내가 사놨던 쌓여있던 책들을 보게 됐다. 내가 샀던 책들을 이제 와서 보니 대부분 역사책이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 아직 사학에 대한 미련이 있나? 대학 시절 들었던 사학과 수업은 별로였지만 아직 사학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느꼈다. 석사까지만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원 등록금이었다. 대학원 등록금이 한 학기에 약 50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난 4개월차 회사원이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싫었다. 석사를 따기 위해선 사학기를 다녀야 해서 등록금만 총 2천만원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2천만원만 모으고 때려친다. 그렇게 2천만원만 모으겠단 일념 하나로 회사를 다녔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내 정치가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싫었지만 참고 다녔다. 그래서 더더욱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렇게 약 1년을 더 다녔다. 어느새 통장에 2천만원이 모였다. 야호, 때가 되었다. 바로 사표를 던졌다. 그렇게 대학원 진학 준비를 했다. 몇 달은 대학원을 어디 갈지 어떻게 갈지 알아봤다. 대학원마다 다르지만 내가 다녔던 대학원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계획서를 쓰고 교수님 면접을 본다. 그리고 간단한 외국어 시험을 본다. 여러 외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난 영어에 가장 자신이 있어서 영어로 봤다. 엄청난 게 긴 영어 지문을 준다. 그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한글로 옮겨 써야 한다. 어릴 적부터 영어로 된 책도 많이 읽었던 터라 이런 시험은 자신 있었다. 다행히 난 무사히 합격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 여행을 다녔다.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놨던 스팀 게임을 싸그리 조졌다. 왠지 앞으로 진짜 할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플레이했다. 지금은 그때가 그립다. 그렇게 대학원에 입학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석사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석사를 시작하기 전엔 석사 과정이 끝나면 더 공부하고 싶진 않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번엔 해외에 나가서 더 공부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박사 과정을 준비했다. 박사 과정은 해외에서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였다. 코로나는 역시 나의 계획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고민하다 결국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 중이다. 모아둔 돈은 석사 과정을 하며 다 썼지만 다행히도 박사 과정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 그렇게 2020년에 박사 과정을 시작했고 지금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난 더 큰 도전을 하고 싶다. 내 다음 도전은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영국으로 유학할 계획을 하고 있다. 영국이란 나라에서 공부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은 돈이 정말 많이 드는 나라이다. 걱정이 되지만 그게 나에겐 큰 걸림돌은 아니다. 돈은 벌면 된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언제가 됐든 난 결국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해낼 것이다. 난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다. 공부해서 뭐가 돼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제작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공부고 공부를 하다 보니 흥미가 증폭됐고 재밌었다. 물론 누군가는 날 비웃을 수 있겠지만 난 누구보다 내 도전에 만족하고 다시 돌아가라 해도 같은 도전을 할 것이다. 대학원에 가지 않고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었겠지만 지금보단 즐겁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도 나처럼은 아니라도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공부 혹은 도전을 꼭 실행하길 응원합니다. 난 아직 도전 중이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세상에 하찮은 도전은 없다. 모든 도전은 아름답다. 다음 도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도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